이번 시간에는 질병 예측 서비스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 중심으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댓글이나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질문하시면 이 시간은 더 충분히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제 설명 안 듣고 이 빨간색만 꽂혀요. 유전자 검사하고 나서 이 빨간색 쪽에 주의나 경계면 그 질병이 걸린다. 안젤리나 졸리는 위암에 걸렸으니까. 자꾸 이 생각 때문에 되게 유전자 검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한 질병이라면 예를 들면 골다공증 같이 여성들 70대에 50%가 걸리는 것에 좀 더 높다 그러면 거의 걸린다고 봐야겠죠. 근데 흔치 않은 예를 들면 특정 암 같은 경우 1%가 안 되기 때문에 곱하기 2 해봤자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가 얼만큼 흔한 질병인지가 먼저 중요하고, 그리고 기껏 해봐서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한 1.5배 내지 2배 정도가 이렇게 빨갛게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곱하기 아무리 해봤자 확률로 따지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러나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남들에 비해서 2배 정도 높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드시 걸리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검사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확률로 보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유전자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고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 질병의 위험은 낮출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확인하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유전자 검사는 평생 한 번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하는 게 정답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먼저 그렇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는 제가 혈액에서 검사를 하든 타액에서 하든 그 세포내에서 DNA 통해서 보기 때문에 엄마 아빠로부터 온 수정란으로부터 온 특징이기 때문에 평생 바뀌지 않아요.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나 검사를 정말 평생 한 번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논란거리인데, 유전자의 변이는 바뀌지 않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 특별히 데이터가 쌓였을 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데이터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특정 암이나 특정 질병의 위험이 높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게 아니고 좀 더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참 난처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몸은 그대로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기술이 매년마다 바뀌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검사가 완벽하지가 않고 데이터가 완전히 쌓여있는 그런 특정 유전자 검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검사들이 지금 온고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같은 질문을 반대로 질문한 경우인데요. 자, 보세요. 가족력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당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 당뇨가 없는 상태인데 유전자 검사는 당뇨 유전자가 없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력 가운데 아버지가 치매인데 내 유전자 검사가 치매가 없다고 해서 좋긴 하지만 믿을만 합니까? 라는 질문도 해요. 자, 가족력과 유전자 검사 중에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가족력을 일단 생각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40대, 50대 남자분들을 모아놓고 부모님 살아계시는 엄마 질병 얘기하면은 얼마나 무심한지요. 가족력 자체는 되게 불완전해요. 또 한 가지는 실제 가족력을 알고 있어도 예를 들면 당뇨가 있는 집안이면 본인이 당뇨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저희 처 가족 같은 경우도 할머니가 당뇨인데 그 자녀들 2명은 당뇨고 2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2명이 당뇨이신 분들이 좀 더 비만이냐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랜덤하게 자녀들한테 뿌려지기 때문에 유전자가 한 부모님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가족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모든 자녀에게 등가 방식으로 가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아빠 쪽에서 질병이 있더라도 엄마 쪽이 괜찮으시면, 아빠 쪽이 당뇨여도 엄마 유전자가 좀 더 자신한테 들어오면은 자신의 유전자는 괜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도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사실은 유전자 검사가 없을 때 가족력이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전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력은 없는데 나만 당뇨 유전자가 나왔어. 물론 부모님은 내가 유전자 검사 안 해봐서 모르시지만 그분들은 당뇨가 없는데 나는 당뇨 유전자가 있대요. 나는 아직 당 수치는 높지 않아.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자, 또는 내가 당 수치가 높은 경우도 있다고 합시다. 가족력이 없는데 유전자 검사가 내가 당뇨라고 나왔어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이 유전자 검사는 엉뚱한 데서 온 거 아니겠죠. 부모님 중에 한 분이나 두 분한테 왔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당뇨가 없다고 알려졌을 뿐이지 당뇨 유전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당뇨 유전자가 분명히 그분 중에 한 분이 있었어도 그분은 당뇨가 걸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첫 번째는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다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확률이 100%는 아니니까. 두 번째는 아마 부모님 세대에는 당뇨가 전반적으로 없었던 이유는 저희 때보다 훨씬 적게 먹고 훨씬 더 많이 일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당신 같은 경우는 당뇨 유전자도 있는데 보니까 당뇨 치고서 높아졌고, 당신 보니까 먹는 것도 많고 늘상 먹고 앉아있고 늘상 운동하지 않고 앉아만 있지 않냐. 실제 유전자도 나쁘지만 당신의 생활 습관 때문이라도 당뇨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가족력과 유전자 검사는 매칭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의 유전자 검사를 좀 더 신뢰하는 편이고요. 자, 또 다음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유전자 검사는 평생 한 번 합니까? 했을 때 유전자 자체는 안 바뀌더라도 분석법은 바뀔 수 있어요. 얘기를 했죠. 근데 정말 유전자가 안 바뀌느냐? 운동과 음식을 했을 때 유전자는 바뀌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왜냐면 평생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잖아요. 낙인 찍히고 싶지 않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좀 어려운 개념인데 언제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 수 있으면 하겠는데, 후속 유전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전자의 구조, 유전자의 변이는 바뀌지 않지만 유전자의 기능, 유전자의 발현은 바뀔 수가 있어요. 음식과 좋은 운동과 좋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즉 후속 유전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유전자 스위치에 해당되는 그런 유전자의 전사 부분에 그런 메틸화 같은 부분들이 음식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스트레스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유전자의 변이, 유전자의 구조는 평생 안 바뀌지만 유전자의 기능은 바뀌어요. 또 사실은 암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체세포 유전자가 바뀌기 때문에 암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가 평생 안 바뀌나요? 이것도 사실은 정답은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 그러나 이런 검사에서 하는 그런 구조 변화는 안 바뀌는 것은 맞고요. 다만 좋은 생활 습관, 좋은 환경을 통해서 유전자의 기능, 원래 실현하고자 했던 유전자의 기능, 암을 억제하려고 했던 그 유전자의 기능들은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음식을 강조하고 그래서 운동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유전자 검사의 그 분석법, 특별히 질병 예측과 관련해서 분석해서 흔한 질문들을 제가 다뤄봤는데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댓글 달아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